자, 그래서 일단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 자,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포메어를 작성할 때 이제 변수 쓰는 것과 함수 쓰는 것 보셨고요. 이제 조건문이라는 거 볼 건데 조건문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컴퓨터가 아두이노가 그 센서로부터 어떤 값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목욕탕 물을 데우는 보일러 온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그런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을 만들었다. 물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래서 우리 그 욕탕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온도가 항상 일정 온도로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좀 떨어지면 어때요? 뜨거운 물 나오고 하죠. 뭐 다시 이렇게 뜨거운 물 틀어서 더 이렇게 나오게 해서 조금 온도를 또 높여주고, 그죠? 어느 정도 적정 온도 되면 또 뜨거운 물 또 막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인베디드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온도 센서가 있고요. 그 아두이노가 그 온도 센서부터 그 물 온도를 그 신호를 받아요. 몇 도인지 현재 받아서 이제 이 조건문이라는 걸 사용해서요. 만약에 그 센서로부터 들어온 이제 뭐 물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할까요? 20도 밑으로 내려갔다. 미지근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체온이 36.5도니까 보통 36.5도 이상 가면 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20도는 좀 심했나? 한 30도 밑으로 내려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조건문을 만드는 거예요. if 조건문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게 if else 문이라는 조건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센서에서 이제 감지된 온도가 30도 보다 작은 값이다 하면 뭐 그 온수 밸브를 이렇게 열어라 이렇게 명령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30도 이상일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굳이 이제 온수 밸브를 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닫아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그 온도 조절을 이제 중간에 좀 더 높게 이제 하겠다 하면 아무래도 이제 또 프로그램을 안에 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35도까지 올려라, 뭐 40도까지 올려라, 뭐 그런데 이제 앞에 이제 센서로 감지해서 35도가 되지 않으면 혹은 40도가 되지 않으면 어떤 버튼이 눌러졌을 때 빨간 버튼 누르면 35도까지, 파란 버튼 누르면 뭐 40도까지 올려라, 뭐 이런 거 이것도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을 이제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뭐 이제 목욕탕 얘기 꺼냈으니까 그 주인이 이제 앉아 계시고 앞에 카운터에 그 남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2층으로 가세요. 여자면은 3층으로 가세요. 이런 거 안내 많이 합니다, 그죠? 실수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남자면 2층으로 가세요. 여자면 여성분이면은 3층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합니다, 그죠? 이것도 조건이죠. 남자이면 2층으로 가라. 만약에 성별이 여자이면 3층을 하라. 동쪽으로 어떨 때는 동쪽으로 하라. 어떨 때는 서쪽으로 하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르게 실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건 문상에서.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흐름을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조건문을 사용해서. 그래서 컴퓨터가 스스로 상황에 맞게 움직이게 하고 싶다면은 이제 조건문을 쓰면 된다, 그런 뜻이고요. 조건문을 사용해서 컴퓨터가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데, 자, if라는 요 이제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if문이라고 해서요. if라는 이런 이제 조건문을 사용해서 이런 컴퓨터가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다.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이제 이런 명령을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건문의 이제 한 종류고, if라는 문장은 명령은 조건문의 한 종류이고, 특정 조건이 만족됐을 때, 맞을 때 어떻게 동작하라 하는데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코드 한번 볼게요. 그래서 if라는 조건문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if, 우리가 if라는 단어가 만약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if 만약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명령어로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여기 if라고 되어 있죠. if. 자, 위에 있는 코드는 우리가 이미 이제 변수할 때 다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 인티저 타입의 age라는 변수, 뭔가 한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드는데 값의 종류는 정수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대입연산사상에서 이 age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집어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요 이제 if 조건문이 왔습니다. 자, 요 이제 if 명령문은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냐면, 자, if 다음에 이렇게 소괄로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괄로, 소괄로가 있죠. 자, 이 소괄로 안에 있는 이 내용은요, 여기에 조건식을 요 소괄로 안에다가 넣습니다. 자, if라는 명령 주시고요. 소괄로 열고 닫고 이렇게 되는데 요 소괄로 안에다가 조건을, 자,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100점 맞은 사람한테 사탕 하나 주고, 빵점 맞았어요. 빵점 맞았으면 꿀빵 하나 주고, 그죠? 한 명은 사탕 먹고 한 명은 꿀빵 먹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if라는 명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괄호 안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 조건만 만드는 것도요. 뒤에서 이게 조건 그 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조건에 사용하는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연산자도 이제 배우셔야 되고 하나씩 또 해 나가야 됩니다. 자꾸. 자, 일단은 이제 요 소괄호 안에는 조건을 넣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중괄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괄호가, 자, 소괄호 뒤에다 이렇게 중괄호, 우리 이제 블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시작과 자 끝 부분을 이제 표시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if라는 이 명령은요, 자, 이 그 뒤에 있는 소괄호에 있는 조건이 참일 때, 참일 때 우리가 불리언 값 true 아니면 false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참과 거짓 중에 두 가지인데, 이 조건을 실행을 하면요, 이 자리에 참 아니면 거짓 두 가지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조건식을 실행했을 때 참이면 요 블락, 파란색으로 지금 돼 있는 요 블락에 있는 요 명령을 요걸 이제 실행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참일 때 요 블락을 실행을 한다. 그러면 거짓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이 블락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일 때는 요 부분을 자, 실행을 하는 거고요. 자, 뭐가 요 조건이 참이면, 요 조건식이 참이면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요 if 다음 소괄호에 있는 이 조건이 거짓이다, false 값이다, 그러면은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중괄호 실행하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아래쪽에 뭐 다른 어떤 명령이 있다 그러면 다른 명령어, 요 아래쪽에 있는 다른 명령어가 있으면 다른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건너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괄호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중괄호 부분은요, 이 if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옆에 이제 설명하고 같이 보면, 자, 조건식에 자 age라는 변수, 그죠? age가 했는데 age 변수죠. age 변수에 있는 제한된 내용이 20보다 자 작은 게 맞는지 확인한다는 뜻이다. 자, 여기 이제 age는 20보다 작다라는 비교 연산을 하는 겁니다. 비교, 크냐, 작냐, 같냐, 이걸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ge 값이 지금 10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age, 자, 요 이제 age라는 변수가요. 여기 이제 지금 10이 들어가 있죠. 10이 20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컴퓨터한테. 그래서 컴퓨터는 이걸 보고요, 10은 20보다 작은 거 맞네요, true. 자, 참,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요 추루참이라는 자, 이 결과값이 요 비교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요, 요 조건에 만족한다 하면 참이 나올 거고 아니면 거짓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은 20보다 작은 거 맞죠? 그러니까 요 이제 참이라는 값이 여기 결과로 탁 나옵니다. 그러면 요 if라는 요 이제 명령문은 요 소괄호 안에 자 조건식이 참이 되면 뭘 한다?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명령들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실행을 한다는 거죠. 참일 때, 거짓일 때는 실행 안 해요. 이 부분을. 요 중괄호 부분을. 요 중괄호 부분을 거짓일 때는 실행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실행하지 않는지 요걸 조금 수정해서 볼까요? 자, 만약에 얘를 10을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70을 넣었어요. 70을 넣었다. 그러면 age라는 자 변수가 있는데 변수의 값을 이렇게 70을 넣은 거예요. 70을 넣어버리면 요 조건식 age 값은 20보다 작습니다. 자, 요 age 변수인데요. age 변수 값은 20보다 작습니다. 자, 70이 20보다 작다는 거 했을 때 거짓이죠. 70은 20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이면 컴퓨터가 요 식이 참이면 컴퓨터가 true라고 답을 주는데 참이 아니면 false면 false라고 이렇게 거짓이면 false라고 이렇게 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결과값이 거짓이죠. 거짓. 70이 20보다 작지 않습니다. 거짓입니다. false 값입니다. false 값. 그러면 이 false 값이 요 비교 조건식에 이렇게 이제 결과로 false 값이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if 명령어는 소괄호 안에 있는 값이 false면 자 if 다음에 따라오는 이 블락 요 중괄호 블락을 실행한다 안 한다? 실행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이면 조건이 거짓이면 이 블락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지 않는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소스는 자 age라는 변수 자 인티저 값을 저장하는 변수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10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이 되기 때문에 10은 20보다 작다. 10이 20보다 작은 거 맞죠? 추로가 되기 때문에 요 블락 요거는 이제 한 줄 주석이죠. 그죠? 주석이고 뭐 요 밑에 있는 헬로라는 요거 앞에서 우리 함수할 때 배웠죠? 함수 헬로라는 함수 앞에 선언되어 있어요. 생략된 거고요. 함수 선언되어 있는 이 헬로라는 함수 선언되어 있는 것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죠? 헬로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요 작업을 실행을 해주겠네요. 그죠? 요 소스 코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참일 때는 요 아래 부분을 실행합니다. 그죠? 요 블락을 실행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조건문, if 조건문 설명드린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요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if라는 명령문이 이렇게 쓰여지는구나까지 이제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할 때요. 비교를 할 때 그냥 작다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명령 기호를 몇 가지 더 아셔야 돼요. 자, 이런 이제 비교하는 수식을 만들 때 몇 가지 더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자, 다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if 안 보이네요. if 다음에 이렇게 소괄호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소괄호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참일 때 이렇게 중괄호 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중괄호가 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온다고 조건식 조건식이 옵니다. 그러면 밑에 지금 보시는 이 표는요. 이 조건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관계 연산자 혹은 비교 연산자로 합니다. 관계 연산자 혹은 비교 연산자로 하고요. 어떤 자료에는 뭐 비교 관계 뭐 이렇게 다 설명하는 데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관계 연산자라고도 얘기합니다.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뭐 이런 거 비교하는 연산자를 관계 연산자 혹은 비교 연산자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자라는 거 하는 거는요. 우리 이거 산수 이렇게 배울 때 연산자, 피연산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라는 연산자 아시죠? 산술 연산자 중에 더하기는 뭡니까?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을 합해 주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2라고 하면 1이라는 피연산자와 2라는 피연산자. 자, 요 더하기라는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에 피연산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예, 1이라는 피연산자 당하는 거죠. 연산을 당하는 놈. 연산자는 실제 이 연산을 수행하는 놈이고 어떤 작업 이 피 대상에 대해서 이런 더하기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놈이고 이걸 이제 연산자라고 그러죠. 연산자. 더하기라는 걸 연산자라고 보통 부르고 그 다음에 요 더하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산의 대상이 되는 거. 요 1이라는 값과 2라는 값은 피연산자로 갑니다. 예. 연산되어지는 놈. 그죠? 예. 연산할 때 예. 대상이 되는 이제 피연산자로 합니다. 요거 이제 1과 2 같은 거는 요거는 이제 피연산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연산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연산자가 어떤 게 있느냐. 자,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넣는 나옵니다. 이퀄 기호 두 개 연속으로 띄어쓰기 없이 넣는 이렇게 넣으면 요거는 이제 같다라는 의미고요. 예, 지금 이제 여기 앞에 if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생략된 거예요. if 한 다음에 여기 소괄호 안에 요 값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if 조건식을 만드는데 A하고 B하고 같으면 뭘 해라. 예, 요렇게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넣는 여기 붙여서 두 번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프로그램 할 때 같다는 의미는요. 넣는 두 개를 쓰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대입연산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대입연산 쓸 때 이퀄기호를 썼죠. 이퀄기호 하나를 쓰면 예를 들어서 뭐 A는 B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A가 B하고 같다 이 의미가 아니라 A라는 변수에 B 값을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예, 이거 이제 대입연산자죠. 근데 대입연산자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같다는 기호를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같다 연산자인지 대입연산자인지 예, 혼동되겠죠. 그래서 같다는 의미는 이렇게 이퀄 기호를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의미하는 게 A 값과 A라는 변수의 값과 B라는 변수의 값은 같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보면 한글로 설명되어 있죠. 예, 요거 보시고 A와 B는 같다는 뜻으로 이렇게 요 기호를 쓰는 거구나. 자,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 요 같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예, 작다. 작다. 우리 이제 꺽쇠갈로라고 보통 얘기하죠. 꺽쇠갈로. 예, 예. 근데 이제 요 꺾인 게 보면 우리가 요렇게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있는데 나무 가지가 있는데 제가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팍 때려요. 이렇게 이 부분을 팡 쳐요. 그러면 탁 꺾이겠죠. 어느 쪽으로 꺾였습니까? 왼쪽으로 꺾였죠. 예, 그러니까 왼쪽으로 꺾였으니까 예, 뭐 왼쪽 꺽쇠갈로 혹은 좌꺽쇠갈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좌측 우측. 예.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꺽쇠갈로. 네, 이게 작다 크다 하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작다 기호고요. 자, A하고 B가 있으면 A는 B보다 작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됐으면 이제 크다라는 의미고요. A는 B보다 크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이 뭐냐면 왜 이게 작다고 이게 크다지? 갑자기 막 의문이 드는 거예요. 생각 없이 쓸 때는 이거는 작다 기호야, 이건 크다 기호인데 방향만 다를 뿐인데 왜 이게 작다고 왜 이게 크다지? 값이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왜 이게 작다고 크다지? 예, 이게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게 좀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놨어요. 그죠? 다 한다 생각하고요. 예. 조금 이거 프로그램 처음에 배우시는 분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이제 친절하게 안 돼 있고 작답니다, 크답니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앞에 있는 이 피연산자 1이고요. 여기 피연산자 2입니다. A가 피연산자 1이고 B가 피연산자 2죠. 요 크다 작다라는 이게 연산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연산이 되어지는 놈, 당해지는 놈이 요 A와 B입니다. 그죠? 크다 작다 비교를 당해지는 놈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기준 크다 작다 기준은요. 앞에 있는 연산자 피연산자 1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봅니다. A는 B보다 작다.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셔야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기준은 앞에 있는 요 A라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A가 B보다 작다. 그죠? A는 B보다 작다. 입이 이렇게 벌려져 있으면 벌려져 있는 쪽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 익히실 때 거꾸로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B는 A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 크다 귀여운데? 맞잖아요. 뒤에서 읽으면 B 입장에서 보면 B는 A보다 크다. 맞죠?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설명할 때 작다로 돼 있잖아요. 저거? 이제 막 혼선 옵니다. 근데 이게 뭐 B는 A보다 크다 했을 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게 프로그램 할 때 우리 익힐 때 기준이 이게 앞에 있는 피언사 1을 기준으로 해서 크다 작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 주셔야 돼. 안 그러면 혼동이 와요. 어떤 분은 이게 뒤에 거를 기준으로 막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앞에 거를 하면 서로 앞에 거를 기준으로 하면요. 피언사 1을 기준으로 하면 작다 기호가 맞는데요. 뒤에 거 B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크다 기호죠. B 입장에서는 입 벌리고 있으니까 B는 A보다 크다 기도 맞잖아요. 근데 작다로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거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죠. 자, 뭐 이렇게 말은 맞긴 맞는데, 이제 맞지만 이제 A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A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를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봤을 때는 B보다 어떻다? 입이 작은 쪽, 벌려지는 쪽이 B가 있고 다물어지는 쪽이 안쪽에 있으니까 A 쪽에 있으니까 A는 작다. 그죠? 그럼 반대로 자 A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이 벌리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A는 B보다 크다. 됐죠? 그래서 크다 기도입니다. 별거 아닌데 비전공자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짜증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분명히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난 논리적인 사람인데 왜 얘가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크다 작다 될까? 사실은 그죠? 틀리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생각 막 이제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앞에 거를 보면 됩니다. 앞에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읽으셔야 프로그램을 읽으실 때도 그렇게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서 수식을 만드셔야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거 요거는 이제 조합이죠. 조합인데 같다는 기호는 는는 하는 거잖아요. 는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작다와 같다, 크다와 같다를 두 개를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와 같다, 요거는 크다와 같다 두 개를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 두 개의 연산자를요. 하나로 이렇게 합쳐 놓은 거고 표기법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넣는 원래는 같다를 하면 넣는 두 개 있어야 되지만 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할 때는 앞에 크다 작다 기호가 같이 따라 붙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넣을 필요가 없던 거예요.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대입 연산자는 요것만 쓰잖아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이걸 기호 앞에 이렇게 크다 작다 이렇게 앞에 붙기 때문에 요 놈하고 비교가 된다. 구분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대입 연산자로 쓰는 거고, 그냥 같다 하라만 할 때는 두 개 써야 되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같다라는 그 이 의미를 두 번 쓸 필요 없는, 여기에 두 번 쓸 필요 없는 게, 크다, 작다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같거나 작다, 뭐, 같거나 크다 되는데, 보통 이제 크다, 작다를, 앞에 먼저 붙이고요. 그러니까 크거나 요거는 이제 작거죠.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아래쪽에 요거는 크거나 같다. 자 이때 거나라고 하는 그 우리 이제 한국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거나라는 거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를 보면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맞죠? 이런 의미죠. 다음에 크거나 같다도
야, 그 친구 키가 어떤데? 나하고 나보다 크거나 나하고 같을 수 있다. 나하고 똑같은 크기일 수도 있고 나보다 좀 클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예,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아니면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부를 때, 이 기호를 부를 때, 예,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예, 이거를 이제 두 개 바꿔서 같거나 작다 했는데, 하여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이렇게 이렇게 자료에서 보시면 크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도 앞에 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앞에 거 피연산자 원을 피연산자 두 개가 있잖아요. 피연산자 1, 피연산자 2가 있으면 앞에 걸 기준으로 읽으시면 돼요. A는 A 변수의 값은 B 변수의 값보다 작거나 같다. A라는 변수의 값은 B라는 변수의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익히실 때 여기 이제 앞에 비교 관계 이게 이제 이 수식입니다. 예라고 되는 이게 비교식 혹은 관계식을 만들 때 이런 비교 똑같은 말입니다. 관계 연산자들 요런 연산자들을 사용해서 요런 이제 요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어떤 값에 대해서 같다.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뭘까요? 느낌표 있죠? 느낌표니까 느끼거나 같다 이거 아닙니다. 느끼거나 같다. 느낌표니까 그죠?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고 컴퓨터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뭔가 기호를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낫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르다. 낫. 그래서 이게 그 not equal이라고 하면 같지 않다. 우리가 이제 이게 equal이니까 뒤에 equal 기호니까 앞에 거를 not이라고 읽고요. 뒤에 거 equal이라고 읽으면 not equal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다. 예. 같지 않다. 다르다. 나는 너와 달라 할 때 있잖아. 나는 not equal 너 이러면 너하고 나는 다르다. 이런 이제 의미라는 거죠. 다르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을 비교했을 때 값이 다른 경우에 뭔가 프로그램을 처리를 해줘야 된다. 할 때는 not equal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거고요.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데 동일하면 뭔가 실행을 해야 된다 하면 요거 넣는 요게 이제 같다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qual 기호 하나는 대입연산자 어떤 값을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이렇게 집어넣을 때 저장할 때 쓰는 거고요. 요거 이제 비교 관계연산 이게 식 만들 때는요. 같다는 의미는 무조건 이제 넣는 두 개 와야 된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두이노 프로그램 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연산자들 있죠. 자바에서 그대로 똑같이 씁니다. 표기법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잘 이해하시면 자바 공부하실 때 그냥 한 번 더 확인하고 그죠? 네, 잘 알고 있어 하고 똑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표기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바하고 C하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if 조건식을 만드는 그 연산자 기호들 있죠. 기호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떨 때는 A를 처리하고, 어떨 때는 B를 처리하고, 요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어떤 뭐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분석이 돼서 프로그램 직접 이제 설계를 해서 작성을 합니다. 하면, 이런 이제 표를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이렇게 조건문 같은 거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명령 뒤에 소괄호가 이렇게 나오고요. 요 소괄호 안에 조건 age가 20보다 작으냐라고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기 이제
컴퓨터가 자, 요 이제 수식을 보고요. age 변수 값이 20보다 작으면 실제 작으면 true라고 여기 리턴을 해줄 거고 컴퓨터가 요 수식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ge 변수 값이 20보다 작으면 true라고 해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 age 값이 20보다 작은 게 아니라 같거나 크면 false라고 요 자리에 던져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age가 뭐 제가 여기서 age라는 변수 이제 선언하면서요. age는 10이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10은 20보다 작다 하면 요 자리에 뭐가 온다? true가 이렇게 딱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10은 20보다 작은 거 맞으니까 컴퓨터가 요걸 딱 처리해서 이거 참이네. true. 그러면 요 if문은 이렇게 되는 거죠. if 여기 있네요. if 한 다음에 속을 안에 여기 true가 들어오니까 요 중괄로 불러. 여기 이제 명령어들이 있겠죠. 그러면 요 중괄로 블럭 시작부터 끝까지 if 블럭입니다. if 블럭. if 명령 뒤에 있는 블럭이니까 if 블럭이라고 불러요. if 블럭. 그러니까 if 명령을 요 실행했을 할 때는 참일때 실행할 때는 요 블럭 중괄로 시작부터 해서 중괄로 끝까지 실행해라 이런 이제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if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f문의 조건문은 참 거짓. 여기 이제 참 거짓에 따라서 참일 때 요 블럭이 실행하고 거짓이면 블럭이 실행하지 않는다. 건너뛴다. 바깥쪽에 저 다른 명령이 있으면 점프해서 그죠? 다음 명령 실행합니다. 이건 실행하지 않고.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가 나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true일 경우에만 이 if 블럭을 실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 if true, false라는 논리 불리한 값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프로그램 했을 때. 그래서 if 다음에 조건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true라고 값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무조건 참이죠. 무조건 참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if 했는데 조건식이 없고 그냥 true면 그냥 참인 거예요. 중간 생략하고 그냥 참이에요. 참이면 뭘 실행합니까? if 블락을 실행하겠죠. if 블락 안에 지금 한 줄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명령 문장을요.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시면 돼요. 요 조건이 참일 때, true일 때 실행할 명령 문장을 여기 블락 안에다가 다 작성해 주시면 이게 줄이면 다 실행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거짓이면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그래서 if 조건에 true라고 넣으면 요 hello라 이게 그냥 참이 되기 때문에 hello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hello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요 hello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요 선언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쭉 실행을 하고 실행이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 대신에 true 또는 false를 바로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불리한 변수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true, false 이렇게 값 대신에 자, 요 위쪽에서 불리언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불리언 해서 true, false니까 tf라고 할게요. true tf라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true라고 값을 이렇게 넣으면 불리언 타입의 변수 tf를 만들고 요 tf라는 변수에다가 true라는 값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니까 요 문장이 요 위에 있다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요 tf라는 변수는 true라는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 조건식에 얘 말고 여기에다가 tf라는 불리언 타입의 변수를 넣을 수도 있다. 그러면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읽어내서 true라는 값이면 얘를 이제 실행하는 거고 tf 변수 값을 읽었는데 true가 아니고 false다 하면 얘를 실행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if, 단순 if 명령문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단순 if 같은 경우는 자, 내가 주는 조건에 참이면 이걸 해라. 참이면 이걸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줄 수 있는 거고 거짓일 때도 뭔가를 해라 라고 우리가 또 명령을 줄 수도 있어요. 참일 때면 뭐 해라 이게 아니라 참이면 A를 하고 거짓이면 B를 실행해라. 이런 형태로
이 조건문을 또 쓰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참일 때는 뭘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뭘 실행해라 하는 이런 이제 형태의 if문을 if else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식에 보면 이렇게 if해서 요 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if 블락 끝나는 부분에 뒤에다가 else라고 또 명령을 이렇게 줘요. 그래서 else 블락을 또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앞에서 했던 거는 요 부분만 했었죠. 요 부분만. 앞에서 본 거는 if 블락만 보셨잖아요. 그죠? 요렇게만 사용해도 되고, 요거는 요 부분만 있다는 얘기는 요 if 조건에 있는 요게 참이면 이걸 실행하고, 이게 거짓이면 이게 실행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if와 자 else, 자 여기는 이제 한 쌍으로 쓰는 거예요. 한 쌍으로 쓰는데, 그래서 여기 한 쌍으로 쓰는데 파란색으로 넣을게요. 자 여기 이제 참이면, 요 조건이 참이면 요 부분을 실행을 하고요. 그죠? 이 블락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고, 이게 이제 참입니다. 요게 참이면 조건이. 그 다음에 요 조건이 거짓이면, 펄스가 나오면 요 else 블락을 실행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else 다음에도 여기 중괄로 시작되고 중괄로 끝나고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거짓일 때 실행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참일 때 실행되는 블락입니다. 우리 중괄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걸 블럭이라고 그러죠. if 블럭, else 블럭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age, 자 위에까지 볼게요. 자 age에 지금 30을 넣었죠. age에 30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은 age에 30을 넣었으니까, 자 age에 30을 넣었으면 되죠. 자 if 조건식에 자 이렇게 됐습니다. age, 자 age가 20보다 작다 돼 있죠. 그러면 age에 지금 30을 넣었으니까, 자 요 age 값 30하고요 20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age 값이 20보다 작나 한번 보니까 30은 20보다 작다? 거짓이죠. 30이 20보다 작지 않죠. 펄스입니다. 그죠? 펄스. 거짓입니다. 그죠? 거짓이면 뭘 실행합니까? else 블락을 실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 이제 조건이, 자 거짓이기 때문에 요 if 블락을 실행하지 않고요, 건너뛰어요. 점프해서 요 else 블락, else 블락에 있는 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by라는 함수가 들어있네요. by. 그래서 거짓일 때는 by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여기 이제 끝나는 거고요. 자, 요걸 이제 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참으로 만드는데, 요거 이제 지금 age 30 들어있는데 요걸 이제 10으로 고칠게요. 여기 30이 아니라 여기 이제 10이다. 그러면 이제 10을 age에 넣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age 변수에 자 10을 넣었으면, 여기 이제 조건식에 age는 20보다 작다. 자 age는 20보다 작다. 10은 20보다 작다. 맞죠? 10이 20보다 작은 거 맞잖아요. 그러면 참이겠죠? 추르죠? 그러면 어디를 실행합니까? if 블락을 실행합니다. if 요 조건식 다음에 있는 요 블락, 요게 if 블락이죠. 요 부분을 실행합니다. 이게 참일 때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hello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걸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블락을 쭉 실행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참, 이게 이제 10일 때 요 조건이 참이 되기 때문에 요 if 블락을 실행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세 번째 줄 실행하고 쭉 실행하다가 hello 또 실행했어요. 마지막 줄 딱 실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실행할 거 찾아보니까 없고 블락이 끝나나요? 닫는 중괄로 있죠. 그죠? 블락이 끝납니다. if 블락 끝나죠.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실행하고 if 블락 요 끝나면요, 이 뒤에 있는 else 블락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제어가 넘어가냐면 이 아래쪽으로 점프 해가지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실행하는 위치를. 아래쪽에 다른 명령이 있으면 요 if 다음에 있는 else 블락을 완전히 건너뛰고 점프해서요, else 블락 시작과 종료 블락이 있습니다. 그죠? 열고 닫고 이걸 완전히 건너뛰어서 이 아래쪽에 if else 완전히 바깥쪽으로 나간 바깥쪽에 있는
예, 그 다음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명령 없으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어를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보면, 그래서 이제 요 else라는 거는 예,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하는 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if 블락 뒤에다가 else 넣고요. 명령어 else 넣고 else 블락만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짓일 때 실행할 명령어들 여기에다가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 붙여서 여러 문장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이 틀릴 때 다른 동작을 하도록 예, 사용을 하는 게 if else고요. 조건이 맞으면 if 밑에 있는 중괄호 if 블락이죠. 이 부분을 실행하고 그죠? 다음에 요 조건이 거짓이면 조건이 틀리면 false면 else 블락을 실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hello는 이게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는 거고요. 예, by는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된다. 우리가 if else 문이라고 합니다. if else 문. 예. if else 문이라고 하고요. 예. 참일 때 조건이 참일 때 실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하는 부분 else 블락을 실행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이제 이게 사람이 질문하듯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age가 나이가 20보다 작나요? 우리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age가 예, 20보다 작나요? 물었는데 예, 여기 보면 이제 화살표가 파란색인 거는 예라고 대답했을 때 참일 때 예, 흐름이고요. 프로그램 이제 실행하는 흐름이고 빨간색 화살표는 아니요. 예, no라고 했을 때 false일 때 예, 그 실행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 if 문을 사용해서 참일 때에 뭔가를 실행해라. 거질 때에 뭘 실행해라. 이렇게 나눠 줄 수 있죠. 흐름을. 그래서 age가 20보다 작을 때는 hello라는 함수를 예, 그죠? 이게 참일 때는 여기 참이죠. 참. 자, 20보다 예, 작을 때는 나이가 20보다 작을 때는 hello라고 해주고요. 자, age가 20보다 작나요? 했는데 20보다 작은 거 아닌데? 왜요? 그러면 20이거나 20 이상, 21, 22, 20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요거는 이제 거짓. 뭐 여기 이제 우리가 대답할 때는 yes라는 대답, 이거는 no라는 대답일 때 생각하시면 돼요. 20보다 작나요? 나 20보다 작은 나이 아닌데 20살인데 하면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빨간색 거짓.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건을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if else 문 앞에서 배우셨죠? 요 if else 문을 예, 여러 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if else 문 안에 블락 안에 또 다른 if else를 포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가면 이제 복잡하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검사해서 자, 어떤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참이든 거짓이든 왔는데 거기서 또 조건을 검사해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거짓일 때 이렇게 왔는데 age가 다시 30보다 예, 작나요? 물어보죠. 20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온 건데 자, 30보다 작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란색으로 참이면 high라고 할 거고요. 예, 거짓이면 예, by 이제 함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나이가 이제 19세까지 는 헬로가 실행되는 거고요. age 값이 요 부분은 20에서 예, 29세까지 high라는 함수가 실행되는 거고요. 요 by 실행되는 거 요거는요 30세 이상 30 이상 나이를 가질 때는 다 by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흐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는데 요거는 이제 if else 문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죠. 자, 나이를 물어보고요. 자, 10대입니다 하면 10대들은 이쪽으로 1번 룸으로 가세요. 또 제가 뭐 20대입니다 하면 20대는 자 2번 룸으로 가세요. 또 30대입니다 하면 30대, 40대입니다 하면 50대입니다 하면 30세 이상은 자 3번 룸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머를 작성할 때 if else 조건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자, 일단 자, 이렇게 이제 그 사용이 되는 일단 소스 코드까지만 이렇게 일단 볼게요. 좀 길어졌죠, 그죠? 네. 아까 앞에서 봤던 복잡한 요 흐름을요
if else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 예, 이렇게 if else 다음에 또 다른 또 if else 이렇게 따로 붙습니다. 그죠? 요런 이제 형태를 사용해서 더 복잡한 어떤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